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여러분들 허성무, 이준석 두 패널의 하차로 뉴스닥 의자 2개가 비어 있었죠. 지난주는 비워놨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스페셜 게스트로 좀 모셔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두 분을 스페셜 게스트로 모시기로 만장일치로 제작진 결정을 했습니다. 크게 웃으셔도 돼요. 그런가요? 예, 편안한 자리.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자유한국당의 황영철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고민 끝에 초청해 주신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황영철 의원님 너무나 평소에 좋아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네. 옆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영광입니다. 지금 두 분의 거리가 15cm. 네. 이렇게 가까이. 예. 보기 좋습니다. 두 분 몇 시에 일어나세요 보통? 표 의원님 몇 시에 일어나세요? 평상시에. 규칙적이진 않고요. 예. 주로 한 6시 반, 7시 이 정도 일어나고요. 일찍 일어나시네요. 황 의원님 보통 몇 시 기상? 저는 정확히 5시 25분에 일어납니다. 네. 20분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네. 25분은 왜 그래요? 제가 제 지역인 홍천에서 출퇴근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5시 반에 출발을 해요. 그럼 5시 25분에 일어나서 예. 딱 체육복으로 갈아입고서 차에 타고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 와서 씻죠. 네. 세상에 그러시고 오늘은 양복은 쫙 맞춰 입고 오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씻고서 새로 입고 온 거죠. 오늘은 몇 시에 떠나셨어요? 그럼? 오늘도 5시 25분. 5시 25분. 오늘은 이렇게 약간 포마드 기름으로 먹이고 뉴스쇼가 TV도 아닌데 네. 고맙습니다. 네. 표현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이 지금 이게 뭔지는 알고 오신 거죠? 이 코너가. 설명은 듣고 왔습니다. 표 의원님. 네. 네. 아세요? 네. 황 의원님 아세요? 그러니까 아세요가 아니라 공부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나와달라 그래서. 뉴스상 뭔지 정확히도 모르시는데 두 분이 저희가 전화드리니까 네. 바로 오케이 하셨거든요. 네. 모르지만 일단 뉴스쇼가 부르면 난 가겠다. 네. 그럼요. 감히 누가 부르는데 네.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김현정 MC PD님이 부르시는데 안 올 수가 없죠. 아유, 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지금부터 이제 표창원, 황영철 두 분이 하실 일은 당 이름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당 소속인가 이걸 잊으시고 네. 전지적 평론가 시점으로 한 20분 동안 네.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20분 동안 최면을 걸어보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세요. 네. 자, 상한가 하한가를 고르시는 건데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소감도 보내주시고 이 상한가 동의한다. 아니다. 나는 이거 동의 못하겠다. 의견들도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자, 상한가. 우선 황 의원님 누구 고르셨어요? 당 이름을 잊어버리라고 했는데 예. 정반대로 저는 우리 원내대표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님을 뽑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표창원 의원님 상한가. 저 객관적으로 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이 있더라고요. 그 당의 원내대표 우원식 대표를 뽑았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저 당 이름 잊으라고 한 지 1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자당의 원내대표를 상한가로. 표창원 의원이 잊어버린 척 하시는 거예요. 잘 걸렸습니다. 일단 들어보죠. 왜 뽑으셨는지 그럼 듣고 이게 좀 객관적으로 뽑은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황현철 의원님. 네. 상한가 김성대 원내대표 상한가 네. 줄만합니까? 당연히 줄만해요. 어떤 예. 이유입니까? 예. 일단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우리 당의 색채를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당이 뭐 부자당, 그다음에 뭐 재벌당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예, 예.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노동자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게 살아온 궤적 자체가 굉장히 서민적이고 또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당으로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저는 의미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중동에 가서 중동에서 또 건설 현장에서 있었고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일단 당의 이미지를 바꿨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이제 야당으로서 국민적 지지도 사실은 예전에 우리 여당일 때 받았던 때에 비하면은 뭐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지지도 속에서 그렇죠. 이 대여 투쟁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 지금 당 내부 평가는 그래요? 잘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게 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사실은 좀 예능감이 있는 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예능감이 맞아요. 있는 그거 저 분인데 인정합니다. 원내대표 되고 나서는 얼굴에 좀 웃음기도 좀 없어지고 빼셨어요, 웃음기. 네, 웃음기도 빼고 굉장히 진지한 모습으로 또 적절한 언어도 사용하면서 다만 또 너무 또 품격 떨어지지 않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뭐 상한가를 주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특히 이번 주 상한가로 줄 수 있는 지점이라면 어떤 개헌에 대한 부분들 그렇습니다. 강하게 나가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헌정특위의 예. 간사를 맡고 나서 예. 우리가 이 개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진지한 대화를 나눴는데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슨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또 뭐 여당의 입장에 대한 비판 이런 것보다는 우리 당이 진정성 있게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예. 개헌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국민한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과감히 내려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잘 받아들여서 우리 개헌이 우리 야당의 야사당 예, 공조를 예.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개헌 연기는 아이들 불장난이다. 개헌이 어디 불장난이냐? 이러다가 자다가 오줌 싼다. 네. 이게 김성태 원내대표 워딩이었어요. 지금 닷새 연기한 거 두고. 네, 그러니까 관제 개헌 안 된다. 결국 이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네. 표 의원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 김성태 원내대표님은 본인이 과거 한 말부터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말? 2016년 9월 20일 날 전 국민 앞에 국회 TV로 생중계된 본회의석상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헌법 제218조 1항을 거론을 하시면서 예. 대통령에게 개헌 발의권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국회에서 당들 간의 정쟁으로 개헌이 지지부진할 때는 예. 국회에서 정부에서 추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언제 분이거든요. 그랬다고요, 그분이? 2016년 9월 20일입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당시 시절에. 네, 그 막 최순실 게이트의 위기에 몰리기 전이었죠. 아 개헌을 발의하셔라라고 네. 주문했던 분이 김성태 원내대표다. 원내대표님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냐? 네. 그러니까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문제는 좋습니다. 그 기본 원칙은 예를 들어 뭐 분권형이다 예. 또는 뭐 어떤 형태로든 가져가시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겠죠.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정부 대통령 발의권, 개헌 발의권에 대해서 한때는 본인이 여당일 때는 강조하시다가 야당 되니까 이걸 상당히 비난을 하시고 현재 그리고 그 21일에서 26일로 5일 늦춘 것 예, 지금 예. 우원식 원내대표가 청와대 요청을 하고 국회를 연기가 존중해 됐죠. 달라라고 한 것들도 받아들이셨잖아요. 예.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국회 일원으로서 우리 한번 다시 합의해 봅시다 이렇게 나오시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서 이제 물론 이제 황영철 의원님은 상당히 이제 그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 예. 여전히 김성태 원내대표님 말씀을 딱 듣다 보면 예. 우리 국회의 품격, 예. 또 정치 품격, 또 예. 대국민 신뢰 이 부분에 예. 있어서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예. 다소간 저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조금 더 좀 품격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워낙 지나친 종북머리 뭐 좌파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셔가지고 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필요해 계시거든요. 자, 두 분이 아까 15cm였는데 지금 한 30cm 정도 거리가 한 질문 할 때마다 좀 멀어지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뉴스당은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의원님하고는 뭐 거의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 원내대표가 분명히 뭔가 달라졌다. 우리 당의 네. 이미지를 바꿨다라는 네. 황영철 의원에 대해서 표창원 네. 의원께서는 네. 뭐가 그렇게 달라졌는가. 관제 개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왜 말 바꾸셨는지. 황 의원님 관제 네. 개헌 네. 좋다고 하셨던 분이 2년 만에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까 말? 사실 그 자꾸 이제 여당에서 우리 그 야당 자유한국당의 지도자들 원내 지도자들에 대해서 과거 발언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나 아니면 이제 홍준표 대표의 예. 과거 발언을 자꾸 문제 삼는데 예. 그러니까 정치 지형이 굉장히 이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그 당시 대정부 질문의 발언의 취지는 취지는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점이. 방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다수당이었고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취지를 담아서 예, 질문을 했던 건데 지금도 근데 네. 개헌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헌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방법에 있어서 달라진 정치 지형을 고려해 달라는 그런 입장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너무 이제 시대는 바뀌고 또 네. 정치의 여러 가지 지형이 바뀌었는데 과거를 그대로 이제 현재의 잣대로다가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표창원 의원님께서 예.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좀 더 높은 품격을 요구하시는데 예. 여당의 품격과 야당의 품격은 확실히 달라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성격이. 우리가 예. 그 여당은 약간은 좀 배려와 포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여당 시절에 그러셨어요. 네, 저는 그러려고 애썼어요. 네, 황 의원님 예. 그러셨어요. 네. 예. 동의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늘 야당이 하는 목소리를 좀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공격하는 우리 자당 의원들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을 고려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반면에 하고. 야당의 야당은 어떻게 야당은 달라요? 아무래도 이제 대여 투쟁이라는 주어진 목표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적절한 용어 구사라든지 또 국민들이라든지 또 언론에서 네. 명확히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좀 용어를 살 수밖에 공격적이 될 없어요.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다. 그래서 그걸 이해해야 만약에 된다. 우리 야당 원내대표가 예전에 뭐 여당 원내대표처럼 하면 예, 되겠어요. 전혀 뭐 그러면 설 자리가 없게 되겠죠. 그런 측면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만 언어 사용에 있어서 예. 여야의 뭐 소위 말해서 정당의 시각을 넘어서서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저건 좀 지나치다라는 용어를 쓸 때가 나올 때가 가끔 있거든요. 있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있죠. 저도 걱정을 하는데 아.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럼 불장난 정도는 할 수 있다? 네, 전뭐 할 수 있다. 표 의원님? 예. 불장난 정도? 불장난 오줌 싼다? 저 방송에서 자꾸 하려니까 좀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근데 뭐 저도 전반적으로 황영철 의원님의 그 말씀엔 동의하는데요. 과연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하시는 용어의 수준이 적절한 야당으로서의 전투적인 그런 용어로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알겠습니다. 다른 시각입니다. 여기까지 네. 일단 김성태 원내대표 어쨌든 황영철 의원께서 상한가로 뽑아오셨고 지금 이제 여기에 맞서서 당을 이끌고 있는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를 표창원 의원은 상한가로 뽑아오셨단 말입니다. 네. 왜 상한가입니까? 우선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의 별명이 곰돌이 우거든요. 이렇게 풍모도 그러시고 참 둥글둥글하시죠. 예, 둥글둥글하고 맷집이 좋으시고 아. 소통을 참 잘하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까지 저희 당내 원내에서는 잡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대야 협상에 있어서 우선 사실 그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관행적으로 해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야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상당히 강하게 예. 그 운영위원장을 안 주면 국회 일정 자체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시니까 대야 협상을 위해서 포기를 하셨어요. 우원식 원내대표가 본인 몫인 것을. 예. 그로부터 이후로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아직까지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많지는 않지만 예. 대야 협상을 끊임없이 추진하시는 모습 대단히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요. 예. 세 번째로 앞서도 언급해드렸지만 이 개헌을 두고 국회와 청와대, 정부, 국민 또 국회 내에서도 각 당 간에 상당히 강한 그 이견과 갈등과 그 진척이 안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가운데 청와대에서 21일 개헌 발표 발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강하게 예. 5일간의 여유를 닷새, 달라. 보류. 네, 보류를 해달라. 어떻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운전자로 강대국들의 그 조율을 잘 이끌어내고 계시는 모습처럼 예.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운전자 같은 모습. 조정을 잘하고 있다. 조정을 참 잘하시고요. 잘하고 있다. 네, 각 그 야당의 정말 거센 푸틴, 시진핑, 아베 같은 그 원내대표들 누가 어떤 분인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네. 이거 굉장히 민감한 건데 푸틴, 시진핑, 아베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고요. 이게 지형이 상당히 그런 격하고 어떻게 본다면 강한 캐릭터를 가지신 예, 야당 예. 원내대표 분들과 예. 어려운 그 줄다리기를 하시면서 국회 운전을 잘하고 계신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황 의원님 지금 고개를 살짝 돌리셨어요. 돌리지 않으면 약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원식 원내대표 상한가. 약간 쏘아 보고 싶었는데 쏘아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고개를 아니 돌렸습니다. 아베가 누군지는 모른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비유만 한 겁니다. 네,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우원식 원내대표를 표창원 의원님이 상한가로 뽑으신 분을 제가 또 뭐 하한가로 끌어내릴 수는 없고요. 아, 예, 네. 예.
오늘 아침에도 우원식 대표 오늘 새벽이죠. 저 오늘 인터뷰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랬어요? 조금 전에. 그랬어요? 예, 우원식 원내대표 첫 순서였어요. 그랬어요? 오늘 많이 나오시네요. 우원식 원내대표.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제가 오늘 목욕탕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이제 한 뭐 6시 반 정도. 두 분이 사우나 친구세요, 그러면은? 목욕탕 그렇죠. 친구, 국회 목욕탕. 친구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동지. 목욕탕 동지죠.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그 목욕탕에 들어올 때마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일과에 찌든 모습,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원내대표 하기 힘든가 보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 이제 하고 그리고 또 많이 힘드시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렇게 꼭 쏘아붙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없는데 근데 지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제가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유승민 원내대표 할 때가 비교가 돼요. 왜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권당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대통령과 상당히 이제 교분도 있어야 되지만 또 그러한 견제? 관계, 나름대로 또 당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또 전달해주는 역할도 해야만이 원내대표의 존재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우원식 원내대표 시기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쓴소리란 기억이 없어요. 쓴소리를 너무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여기서 그럼 표 의원님 의견 잠깐 들을까요? 너무 쓴소리 안 하고 예스맨 하는 거 아니냐. 지금 황 의원 의견은 그러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까지 이어진 모습을 보면.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일부러 쓴소리 하는 것도 또 문제거든요. 일부러 할 필요는 없다. 쓴소리 지금까지는 할 게 없었던 거다. 그러니까 쓴소리보다는 어떤 공조가 더 필요한 시기였고요. 상당히 힘든 국회 지형 안에서 예산안도 제때 통과 안 됐죠. 대법원장 인사하며 대법관 인사하며 제대로 된 적이 거의 없어요.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청와대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파트너적인 성격이 더 강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의원님. 제가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원내대표 할 때는 적어도 청와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방향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원내대표로서의 목소리를 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야당 의원들로부터 참으로 많은 박수도 받고 그랬어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결국은 여당의 원내대표는 야당을 잘 또 소통과 협치로서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십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좀 그렇게 쓴소리할 일이 많지는 않았다. 초기니까. 근데 앞으로는 반대할 일이 있으면 확실하게 반대해달라. 그 얘기. 뭐 그러면서 또 야당을 견인해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만이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목욕탕 동지. 직접 만나서 얘기하세요.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자, 개헌 얘기는 그렇고 사실은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 요새 아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찌든 모습이라고 하셨잖아요. 미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 얘기로 좀 복잡하지요. 당 그렇습니다. 상황이. 안희정 전 지사는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제명 출당.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뭐 미투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성추문 의혹 일자, 선거 불출마 권유. 민병두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 사퇴. 수리는 안 됐죠, 표 의원님. 네, 지금 인시국회 개의 중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제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수리가 된 상황입니다. 당에서는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까? 만류를 했지만 그건 당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의원 개인이 제출하면 그만인 거죠. 워낙 강하게 말씀하셔서 민병두 의원도 그렇게 됐고 정봉주 전 의원은 어제 만장일치로 복당이 불어댔습니다. 표 의원님,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 본인은 결백하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비판이나 원망은 저희들이 감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치가 사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현재 이것이 그냥 말과 말이나 언론상의 공방이라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복당 부분들만
사유들만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현재 이 사건이 서로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맞고소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당이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게 된다면 예.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봉주 전 의원 편을 들어주겠다라는 잘못된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피해자인 예. 부분 또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보도한 언론 기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당 전체의 어떤 영향력 이 부분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느끼실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한 끝에 보류를 해야 된다. 이 문제가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예. 만약에 정말 정봉주 전 의원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신 거라면 예.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과도 해야 되겠고 복당 절차 밟아야 되겠고 예. 명예회복이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당에서 맞습니다. 시그널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이 네. 말씀. 네. 황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처리는 어떻게 보세요? 뭐 다른 당 얘기긴 합니다만. 뭐 우리 당이었어도 역시 같은 조치를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현재로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측이 있고 예,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일단 클리어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클리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당 조치를 내리게 되면은 아마도 지금 미투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제 당이 난처해질 거다.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6.13 지방선거에 예.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정봉주 전 의원을 하한가로 골라오신 분 계시던데 누구시죠? 하한가 골라오신 분이? 표창원 의원님이 골라오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우문을 했네요. 황해철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을 아예 하한가로 골라오셨어요. 사실은 상한가 고르기는 참 쉽고 좋았는데 하한가 고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를 하한가를 고른다는 게 굉장히 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그래도 지금 현재 여러 이제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그 곤란한 지경에 있는 분, 이렇게 뭐 나쁜 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곤란한. 굉장히 평가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누군가를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봉주 전 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골랐어요. 정봉주 전 의원이 근데 무소속으로라도 난 출마를 하겠다. 지금 네.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고 네. 민주당을 원망하진 않겠다. 네. 예, 이런 얘기들을 밝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날 정치인 예. 앞날로 봤을 때는 지금 네. 좀 하한가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평론가적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한가인데 굉장히 이제 뭐 주식으로 따지면 이 잠재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갈 수도 있고 정말 더 이제 바닥으로 갈 수도 있는 깡통을 찰 수도 있는 그런 양쪽이 주식이라 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폭발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죄가 될 경우 그렇죠. 문제가 없다고 지금 이제 제기되고 경우? 있는 이 고소 사건이 잘 만약에 클리어가 되면 그다음에 정봉주 의원은 또 다른 더 큰 기회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이게 아닌 걸로 나오면 사실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마저도 이제 거짓말로 그렇죠. 판명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봉주 의원이 지금까지 사실은 여러 가지 보여왔던 모습에 비해서는 굉장히 반대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운명적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운명적 시점이라 하면 정치 인생 끝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쉽게 그렇습니다. 말하면. 그래서 정말 크게 대도약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시점인과 동시에 또 끝이 날 수도 있는 시점에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보시는군요.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미투 운동이 막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면서 이게 지방선거에 얼마나 영향 줄 거라고 보세요, 표 의원님? 그때까지도 계속 갈까요? 가고요. 현재 우선은 검증 단계에서 가장 제1 원칙으로 미투 관련성 여부가 각 당의 공히 좀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검증 과정을 거쳐서 경선이라든지 공천 받고 하는 과정 중에도 아마 상대 후보 측 경쟁자 측에서는 사실이건 거짓이건 이런저런 이야기를 터뜨릴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죠. 미투 운동과 말하자면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막 결합이 되면서 네네. 이런 모습들이 막 나타날 거다. 네, 그럴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에서는 아마 내부 검증 단계에서 가급적이면은 그 모든 것들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다 그 경선 전 혹은 본선 전에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들을 가지고 있죠. 영향 줄 거라고 보세요, 황 의원님도? 사실은 이게 만약에 저는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이런 정도까지 상황이 일어났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여권의 문제는 사실은 진보적 여성 단체들이 굉장히 주도를 해왔다고 좀 보고 그분들을 높이 평가하거든요. 근데 지금 미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과연 우리나라의 여권 신장의 문제를 얘기했던 진보적 여성 단체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전 대단히 못하고 있다고 봐요. 아 오히려 목소리가 좀 굉장히 기대보다 낮은 게 아니냐. 기대보다 낮아졌다고 얘기보다 없는 것 아닌가라는 진보 진영에서 생각이 계속 터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여권 운동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본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잘하고 있는지 좀 반성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일어났다면 선거 때까지 굉장히 아주 막 큰 물결이 물결 내지는 더 큰 운동이 일어났을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대단히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가 저는 선거 6.13 지방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이 되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보고 있어요. 표 의원 오히려 될 거다. 황 의원은 안 될 것 같다. 꺼질 것 같다. 여기는 좀 상반대 그렇습니다. 생각이. 하실 말씀 많은 것 같은 표 의원님 표정이시지만 저희가 표창원 의원의 하한가로 가야 될 시간이어서 하한가 누구 뽑으셨어요? 예. 오늘 언론과 포털을 장식하고 있는 마이너스의 손. 누구요? 네, 그 이름을 가지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뽑았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이준석, 허성무 두 분이 패널일 때도 매주 뽑히셨어요. 그런가요? 패널이 바뀌어도 홍준표 대표입니까? 왜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왜? 오늘 그건 이제 인재 영입 실패 부분인데요. 저도 그 기사 사실 보긴 봤거든요. 네, 서울시장 후보 또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고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좀 시간이 지났지만 홍정욱 그 헤럴드 경제사장 그분도 고사를 하셨고 부산시장 후보로 영입하려던 분들 줄줄이 다 고사를 하셨죠. 그리고 현재 그러다 보니까 반대 측면에서 보자면 왜 신청하려고 하는 후보자들이 많은데 또 신청도 받아놓고 독단적으로 특정인을 영입하고 내정하고 그리고 단독 공천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탈당을 해서 측근 중에 한 분은 홍준표 후보의 최측근이었죠. 이분은 이제 탈당을 해서 독자 출마를 하고 계시고 또 경기도의 그 박종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표가 좀 물러나셔야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자, 황 의원님 마이너스의 손. 홍준표 대표가 손만 댔다 하면 안 돼요. 인재 영입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마이너스까지 얘기를 하시네요. 제 말이 아니고 언론 보도 제목입니다. 제가 홍준표 대표가 그 여당 원내대표였을 때 제가 원내 부대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라는 역할이 그만큼 힘든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인재 영입의 실패라고 얘기하고 이제 공천의 실패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공천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대표가 잘못해서 생긴 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표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제 공천 발표되고 이러면 떡같이 추미애 대표가 욕 먹는 날이 곧 올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청취자 김지영님 두 분 모두 전혀 객관적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당 이름 잊으시라고 왜 이렇게 못 잊고 오늘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면에 실패하신 겁니다. 레디선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텐데요. 짧게 30초씩 소감 표창원 의원님. 네, 객관적인 모습을 유지하려고 마음은 노력했지만 그 몸과 또 말이 따르지 않는 머리가 따르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좀 사과드리고요. 네, 그래도 어쨌건 저희가 정치를 우리 국민들께서 혐오하지 마시고 냉소하지 마시고 좀 재밌고 즐겁게 바라보시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황영철 의원님. 하한가로 뽑은 정봉주 의원이 좀 마음에 걸려요. 정봉주 의원님 좀 마음에 걸리는데 어쨌든 진실이 빨리 드러나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한가로 뽑은 김성태 원내대표님 힘내시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 앞에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잘 잊으시라니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끝까지 왜 이러세요? 야당 힘내라. 야당이 잘해야 여당도 잘하고 청와대도 잘하고 같이 이 바퀴가 다 굴러가야 되는 거 맞죠, 표 의원님?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두 분 오늘 정말 신사답게 두 네. 분의 소통 잘 들었고요. 이런 네. 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오늘 이른 고맙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스페셜 게스트로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의 응원 문자 제가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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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뉴스닥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